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총선 1년 앞두고 정치개혁, 선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회의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중대 선거구제 한다고는 하는데요. 말뿐인 것 같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요. 300인 300색. 그야말로 그냥 말뿐인 성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개혁은 되는 걸까요? 자, 보수의 중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혁은 난 처음부터 이게 되지도 않는 거다. 네. 제가 신문에 칼럼 2번 쓰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안 된다고 저한테도 뭐 말씀하시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대안이 지금 현행 것보다 더 낫느냐.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어떤 거 더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던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래 맞장구를 쳤는데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지. 윤 대통령이 그거 잘 모르고서 그냥 말실수한 걸 가지고서 고집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보지 뭐 그래. 아니 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그 한마디 던진 건데. 그거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모르고 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하는 게 그 유럽 정치 보면 말이죠. 네. 그 정당에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거 잘 알잖아요. 지금 네. 핀란드, 스웨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군소정당이 난립해가지고 강성 우익 정당이 네. 지금 집권 파트너가 됐고 네. 정당에 많게 되면 원외 정당에 많으면 그게 오히려 정치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선거 개혁으로 간다, 정치 개혁으로 간다. 근데 방향도 잘못된 잘못됐습니까? 거고 그리고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막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의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정치를 하고 뭐 의장을 하고 그럽니까? 창피하지. 아 그렇습니까? 뭐 창피한 거예요, 그게. 네.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떠든 거라고. 그럼 정치 개혁 안 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양당 제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뭐 사실 국회의원들 보면 창피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무슨 정당 숫자가 많아지면 나아지냐?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구조적으로 오늘 뭐 지금 얘기할 것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이게 세계에 좀 보기 드문 아주 좀 파행적인 비정상적인 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당대표 선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생긴 거잖아요. 돈봉투 사건도. 그런 나라 세상에 어느 나라가 예. 당대표 선거한다고 해서 그냥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맨날 언론 보도하고 방송에서 그거 하고 얘기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죠. 원내학제 나라 보면 대체에 의해서 의원들 중심이에요. 일본 자민당도 그렇고. 다만 영국에는 이제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있으니까 당원 얘기 많이 듣죠. 크죠. 네. 또 보수당은 아직까지도 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대통령제 국가 미국에 당대표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없죠.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고 또 당대표 뽑아왔다 뭐 합니까? 6개월 가면 비대위 가지 않습니까? 그거. 네. 내가 한번 물어봐요. 네.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가 싸우면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비대위원장이 유리하지. 네. 2012년 총선 때 네.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던 새누리당이 네. 그 당대표 한명숙 대표가 이끄던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던 민주당이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이끄는 그 새누리당을 이겼잖아요. 네. 그 당대표 그거 맞죠? 헛거라고. 그거 하겠다고 이 난리에서 이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개혁하려면 이런 걸 바꿔야 돼, 이거. 자,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났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나서 출범했습니다. 그때 이상돈 교수는 그때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공천개혁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이재호 등등 친이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그때 뭐 어떤 의원이 자기가 자랑 삼아서 뭐 돈을 받았다 써가지고서 그게 불거져 버린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이미 4년씩 지났기 때문에 나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거 아주 그때 큰 사건이었어요. 큰 사건이었죠. 뭐 당이 그냥 뿌리째 흔들렸어요. 네. 당시 야당에도 그 민주당 예. 뭐 돈봉 이제는 뭐 차떼기 당해서 돈봉투 당이냐 당을 해체하라 뭐 계속했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네. 이 구태 정치다. 네. 자기는 이번에 구태 정치 척결하겠다고 그냥 누누이 그걸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쇄신 내걸고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다가왔기 다가왔죠. 때문에 네. 지지도도 올라가고 총선에서도 예상과 달리 또 과반수를 했죠. 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돈봉투 사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대응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그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당 해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한나라당 해체하라고 그랬어. 돈복당이라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가는 그런 그 계기가 이름도 됐죠. 바꾸고 뭐 그야말로 그 완전히 쇄신해서 다들 그게 상당히 좀 그 설득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저지에서 뭐 정치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이나 또 대통령 후보 선출은 너무 치열했어요. 예. 그게 이제 비슷한 얘기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서 그 한나라당 경선 이명박 때 박근혜. 그때 치열했죠. 치열했죠. 예, 예. 가장 치열한 그때 경선이었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 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렸는데 요번에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치열한 것 같으면은 이건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요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윤심이 작용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2014년인가 그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 될 때는 이제 그 청와대의 박심이 안 통해서 그렇죠. 서청원 후보가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여기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네네. 없으니까 뭐 죽기 살기를 싸워서 네. 이런 지경이 터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구조 개편을 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뽑는 당대표 선거 그 뽑으면 뭐해 그 비대위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밖으로 줄어드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개혁은 안 하니까 지금 또 근데 교수님이 또 선거 개혁 문제는 뭐 비례대표를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헌법에 있는 거 아니요. 네. 이게 선거제도 개혁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정당 구조 개편은 이거는 네. 근데 왜 못하느냐. 그건 뭐 그 두 정당이 거대한 정당 기구를 갖고 있고 그 정당에서 온갖 이른바 좀 심하게 말하면 정치 낭인들이 꽈리를 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때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서 말이야 뭐 선거 나가서 뭐 하고 있다 캠프 들어갔다 안 되면 또 어디 가서 뭐 산하기관이나 자리 넣었고 이번에 사고 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예. 그런 사람들이 내가 좀 심하게 표현할까 정치 낭인들이라고. 이 낭인들 청소하는 개혁을 정당부터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요. 아무튼 지금 정치 뉴스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못하기 경쟁 그리고 사고치기 경쟁만 하고 있어요. 저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내 지금 정광훈 사태 계속 얘기하고 최고위원들이 계속 사고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월수금 아침 9시 되면 모든 정당이 최고회의를 합니다.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만 문 닫고 저희끼리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봤어? 아니라 언론에 카메라 얘기하죠. 앞에서 보고서 이게 써갖고 와서 읽어. 예. 그 누가 쓰느냐? 그 보단들이 쓰는데. 그렇죠. 보단이 쓴 걸 그대로 또박또박 읽으면 발언사가 안 나. 네. 지 생각 넘으면 그냥 막말 나오는 거 하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최고회의 없애버려야 돼, 그 제발. 최고회의는 하는 게 뭐냐? 막말 만드는 거고 네. 최고회의 떠드는 게 뭐야? 상대방 정당 그냥 두드러 까고 헐뜯고 욕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할수록 인기 그럼 거요. 정쟁 제조기가 최고회의요. 그게 막말 제조기가 최고회의고. 지금 그렇게 돼요. 당 대표하고 최고회의는 없애버려야 돼, 그거. 그러네요. 네. 없애야 되겠네요. 백행부익한 거예요. 아,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걸 선출하겠다고 해서 돈 봉투 이거 해서 정당의 뿌리째 흔들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요. 참모가 써주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인터뷰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로이터하고 인터뷰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거 써주는 대로 읽었을까요? 아니면 첨언했을까요? 이거.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안 봐서. 아이고. 자, 그런데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아니 근데 미국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나라가 뭐 정치를 뭐 민주적으로 하고 뭐 그것은 그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중요한 것은 자기 국가의 자기 이기요. 국익이 중요한 예,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국익과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럼 뭐 근데 뭐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다만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 국익이 얼마만큼 그런 도움이 되는지.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건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자, 일본한테도 아낌없이 주는 외교. 미국한테도 아낌없이 주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주고밖에 안 하겠다. 우리는 뭐 주고 대승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아낌없이 주는 외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게 뭐 난 그래서 뭐 대일 외교하는 거 윤석열 뭐 대통령 외교하는 게 별로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좀 두지 않고 있고. 조언해 주셔야죠. 보수의 중심께서. 조언이라기보다 네. 우리가 나는 좀 이게 거대한 어떤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예. 어떤 거대한 국제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긴 하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나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예. 뭐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에 또라이들 많잖아. 네, 약간 또 또라이들 많아. 네, 이거 또라이는 약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 뭐 저기 일본이나 미국에서 엉뚱한 의원들 발언하는 거 보면 그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일일이 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그런 점은 난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좀 나아지는데 국민 수준도 나아지는데 정치는 좀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뭐 미국 정치도 지금 뭐 몇몇 아주 이상한 의원들이 몇 명 있어서 그게 맨날 CNN 뭐 이거 보게 되면은 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발언 사고 나는 거. 네. 그게 뭐 그 정치가 품위를 잃어가는 게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 뭐 하루하루가 험한 말 쏟아냈잖아요. 네네. 하루 매일 에브리데이였다고. 그건 뭐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니 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뭐 기대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외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국민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때 뭐 지난번에도 뭐 혹시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자본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 없는 자본. 왜 저런 걸 생기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 종수를 줄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비례대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정치학자 이상돈이 봤을 때 어떤 쪽으로 이렇게 타협하면 어떤 쪽으로 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있는 제도에서 운영이 문제지 다른 걸 바꿔도 지금 제도보다 과연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은 게 있겠느냐. 난 좀 회의적이에요. 네. 그런데 흔히 좀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비례대표를 갖다가 전국장을 뽑는데 그것을 뭐 권역별로 따로 뽑자가는데
그 비례대표 기껏해야 뭐 47석인가 50석이라고 그래도 그거를 권역별로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권역별로 하는 것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등 그 북유럽에서는 지역구가 없이 그냥 몽땅 권역별 비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권역별 비례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나는 3당 4당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은 권역별 이렇게 3당 4당은 전국을 다 더해야만 한 석으로 더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건 개악이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례대표 갖다 권역대 비례를 하자 그러면은 2016년에서 과연 국민의당이 비례 13석을 하고 정의당이 6석을 했겠느냐. 더 못하죠. 네.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헛된 걸 보고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국민의 지지를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참 문제인데 그래서 뭐 지금 뭐 금태섭 전 그렇죠. 의원하고 뭐 제3지대 신당을 한다 나옵니다. 그러는데 네. 뭐 나는 이렇게 뭐 과연 저도 뭐 한번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른바 제3당을 할 경우에 그 당이 그럼 다른 도 당과 차별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그게 없어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창당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기 뭐 낙천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정치 낭인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난 우리 정당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정당을 창당할 것 같으면 요새 세상에 무슨 도당을 5개나 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뭐 사람 모아서 하려면 그거 아주 진이 나빠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예. 그 해본 사람들은 끝에. 그래서 예.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다 맞느냐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60년대에 그 정당 설립을 어렵게 한 것을 예. 그대로 갖고 하니까 예. 그냥 목도장 계속 봐야죠. 그리고 지구당에 뭐 대의원도 만들어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고. 뭐 당원 명부 보면 몇 년 지나면 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난 이런 정당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게 나는 내가 볼 때는 정당 같아 정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시스템뿐 아니라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좀 2번인가 3번 하다가 예. 뭐 그만두고 하면 외국은 그렇게 되면 대체로 자기 했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어떤 뭐 그런 기회에 뭐 큰 뭐 단체나 그 회사 같은 자문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끈질기게 하려고 나와서 낭인들도 좀 맴돌고 전 의원들도 다 의원으로 불리고요. 여의도에 다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의원도 가치가 없어가지고서 네. 옛날에는 뭐 의원이 했다 그러면 적어도 무슨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석은 했는데 이건 뭐 비서가 행정관으로 들어가고 네. 이게 완전히 망조가 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제도도 제도고 과연 정치를 좀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면 또 죄송합니다. 네네네. 미친 사람을 취급당하지 네. 않고. 네네. 그또 이렇게 가지고서는 뭐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네, 뭐 정당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뒤처진 단체 조직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요. 네. 또 선거 때만 되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천 받으려고 지금 최고위원들 오버하고 이렇게 그 거친 얘기 나오는 것도 다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이제 공천에 대한 어떤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선을 해도 어떤 지역구를 경선하느냐 뭐 하느냐 그렇죠. 꽤 굉장히 재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른바 그리고 또 각 당에서 알아서 하는 그 상향식 그 여론조사 예.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정당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등등 몇몇 루이지아나 등 하는 결선 투표 방식의 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정당 몽땅 나가서 네. 그 중에서 2명이 네. 가는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민주당 후보가 2명이 본선에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 예. 그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로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 비용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네.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총선을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윤핵관들이 모인 국민의힘에서는 비윤계 그러니까 이준석계 유승민계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떠도는데 어찌 보십니까? 난 뭐 신당이 잘 되겠어요. 신당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은 뭐니 호남입니다. 네. 거기는 이때 어부지리로 딴 사람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이 이런 민주당을 그대로 안고 갈까? 예. 나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호남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꼭 2016년 2015년 가을 하고 비슷하다고 나는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호남에서 호남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수도권 거기인데 과연 신당이 그렇게 잘 되겠느냐 좀 그건 또 워낙 소선고제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자, 민주당은 이 돈봉투 사건, 단봉투 의혹이죠. 이 의혹을 빨리 털어내고 돌파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근데 그거는 저기 우리 2012년에 돈봉투 스캔들 났을 경우에 같이 뭐 그렇게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돌파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차기 주자가 있었고 예. 또 당 시스템이 비대위가 자간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 역할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면 되잖아요. 그때 뭐 자기 본인도 지금 잘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지금 리스크가 크고 재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또 추상처럼 보여야죠. 그거 탁 떠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네. 제가 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씩 여기도 얘기한 것 같아. 네. 지금 그 뉴욕 그 주지사였던 쿠오모 지사 기소돼서 물러났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고위공직자의 태도지. 뭐 저렇게 뭉개고 있으면 뭐 안 되는 거야. 아니 이재명 대표는 교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또 애정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재판을 받고 이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려고 하는데. 그건 난 되지도 않고 같이 빠지는 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요? 아니 근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사실. 글쎄 근데 무리하다는 건 교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지금 와서는 뭐 여러 가지가 어떤 부분은 좀 무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리고 그 지자체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좀 난 납득이 안 가요. 당장 아니고요. 재판 다 마무리하고 다 무죄 받고 그러면 90점이 될 수 있나요? 그때 가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끝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출직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생각,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 그건 자격 없는 거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